오늘은 정어리 이야기요, 정어리. 바다의 쌀이라고 하고 뭐 하는데, 정어리. 역사적으로도, 아주 우리나라 역사에도 중요한 물고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서양, 특히 유럽에도, 여기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대구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마 정어리가 아닐까 싶어요. 서양에서 대구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정어리. 어디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또 저작권이 걸릴지 모르겠다. 뭐 좋은 사진이 있더라고. 이거는 사진 찍기가 힘들어.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가서 찍어야 되잖아. 그래요. 점이 7개, 점이 쭉 나있죠. 점이 나있으면 정글인데, 정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또. 뭐 우리나라 뭐 정글이 연구돼 있나, 뭐 연구 안 됐는데, 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2005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행한 생태와 어장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되니까, 생태와 어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요약이 잘 돼 있어. 한 페이지로 딱 요약이 돼 있잖아. 그 공무원들 딱 좋아하는 거, 공무원들 제일 좋아하는 거, A4 2페이지 넘으면 안 돼. 한 페이지에 딱 해가지고, 걸쳐, 폰트 12, 사이즈 11 해가지고, 딱 개유식을 개갈식으로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 그 장관도 좋아하고, 밑에 국장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 공무원 스타일이잖아, 이렇게. 그리고 줄 수가 15줄 넘어도 힘들어요. 15줄 안에, 좀 15줄 넘은 것 같은데, 왜든 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산란수온이 좀 온도가 높은 편이에요. 자, 뭐 70까지 자란다는데, 내가 뭐 할 수가 있나? 7살까지 자라고, 산란기는 12월에서 6월인데 2월에서 3월에 주로 산란한다. 규칙해가지고, 성장식도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요걸 잘 그려놨다고. 여기 뭐 자료 출처가 분명히 있을 낀데, 자료 출처가. 아무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잘 정리가 돼서 1월달, 2월달에 올라갔다가, 저까지 올라갔다가, 요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리 올라갔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내려오면서 10월, 10일 했죠. 지금 12월인데 요쯤 내려와 있다 이 말인데, 실제는 한 요 정도 내려와 있을 거야. 작년에 좀 빨리 내려와서, 작년에 11월 달에 요쯤 내려왔는데, 근데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마 내려오는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직 지금 마스나에 정어리가 많이 내려온, 때는 왔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라고, 앞으로 아마 12월 달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정어리 때가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근데 정어리하고 좀 헷갈리는 게 있어. 그 작년에도 처음에 해운대에서 멸치대가 나타났다고, 해운대 9월 15일에 막 방송마다 다 나와서 멸치대 가지고 막 상공사진 촬영도 하고 막 찍어놨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정어리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정어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한 40년 동안 구경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뭐 정어리라 했다가, 멸치라고 했다가, 또 청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그걸 동정을 해가지고, 그 분류는 잘하니까, 분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어리라고 판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고기 잡는 어민들도 잘 몰라. 뭐 잘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은, 갑자기 나타나고 이러면 무슨 종인지 헷갈려 한다고. 그런데 그 기자들이 뭐 기사 쓸 때 좀 물어보고, 분류 전문가한테 확인해보고 이렇게 기사를 쓰면 됐긴데, 그래 하나 뭐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막, 뭐 기사 뭐 짜집기 해가지고 보내는 뭐 그 기사가 대부분인데, 뭘 가서 현장 취재를 하겠어. 현장 취재도 그 주위에 뭐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헷갈려 하는데, 자, 요 세 종이 있는데, 특징은, 정어리는 일단 요거 점이 있어, 점이. 근데 이 점이 여기 조금 변색이 잘 되거든. 와서 죽으면은 색깔이 사라진다고. 색깔이 사라지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멸치는 좀 구분하고 있어요. 멸치는 요 입모양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또 지워보자, 이것도. 색깔이 왜 이러죠? 여기 튀어나와 있죠, 이게. 앞으로, 위에 툭 튀어나와 있잖아. 나머지는 이렇게, 요거는 이쪽으로 좀 올라가 있고, 아무튼, 아래끼 조금 올라와 있는데, 요 입모양 보고, 여기 특히 앞으로 튀어나온 거. 요거 보고 우리나라 멸치 구분하면 돼요. 미국에도
저 했을 때는 멸치가 한 세 종류 됐어. 같은 멸치인데. 그래, 뭐로 구분했냐면, 이거 얼마 튀어나오는 거야, 이걸로. 그냥 보면 구분이 안 돼. 사실 보면은, 조금 많이 튀어나오면 있고, 좀 적게 튀어나오면 있거든. 그런 걸 이제 블루키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고. 그런데 이제, 색깔이 변색이 돼가지고, 이제, 요 두 개가 헷갈린다. 청하고 정어리가. 그러면 이제, 요거, 잎을 봐야 된다고요. 말라 비틀어진 거걸. 이걸 봐야 돼요. 뭐, 여기 이제, 방사형 빗살 무늬가 있으면은 여기 정어리고 없으면은 이제 청어인데 그동안 청어가 많이 잡혔다가 이번에 이제 여기 정어리가 작년부터 많이 잡히니까 이제 지금도 청어 많이 잡혀요. 잡히는데 그래서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는 분류는 요거는 뭐 기본인데 저는 분류는 잘 못해요. 뭐 눈썰미도 없고 해가지고 옛날 뭐 석사 한 30년 전에 한참 고기 잡고 분류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자꾸 보고 분류를 하니까, 이제 대충 뭐, 물고기 분류하기 쉬워. 형태를 분류하면 되는데, 그때는 좀 많이 알았는데, 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뭐, 미국 갔다 오고 그러는데, 뭐, 뭐, 다 까먹어버리지. 분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제주대학교 학부생 중에 물고기 연구팀이 있잖아. 대여섯 뭐,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단톡방에다 열어가지고 물어보면, 잘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직 분류 못한 사람은. 근데 분류만 해가지고는 취직할 데 없어. 무슨 취직이 돼, 분류해가지고. 이번 가지고. 그 생태나 무슨 숫자로 하는 모델을 하고 해야 취직이 되지. 분류만 해가지고는 필요는 한데,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줘, 그걸. 사회 분위기가. 분류, 자연사 중요한데, 취직이 안 되면 어쩔 거야, 그걸. 그러면 그 분류나 자연사, 박물사 하는 사람들 인력을 많이 배양해야 된다는데 기초과학 분야가 되는 게 지원을 안 해, 정부에서 기초과학 분야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무튼 이런, 있다는 거 알고, 구분하는 요령. 그리고 이제 정어리 연구는 이제 모든 수산물은 일본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그것도 일본이 먹어야 잘, 일본 사람들이 먹는 거는 잘 돼 있어.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거는 연구가 별로 안 돼 있어요. 근데 정어리는 일본 사람들 많이 먹어. 거기도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주로 쓰고 그러는데, 여기에 정어리가 많이 안 잡힐 때는, 여기 이제 산란장이죠. 일본 연안 쪽이 산란장을 표시했네. 이쪽이죠. 일본 연안 쪽에서 산란을 해가지고, 라고. 많이 잡힐 때도 이제 일본 산란장이 이제 제주도까지 올라갔고, 조사가 돼 있잖아. 제주도까지 산란장이 된다고. 해가지고, 분포역은 이렇게 됐다가, 이제 확장이 되면은, 올라온다고, 이렇게, 그죠? 확장,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지금 확장기라고, 정어리가. 정어리 확장기라고. 그래서 정어리 나무 위키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되어 있어요. 나무 위키에. 뭐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어리 뭐 어획량 자료인데, 여기 일제시대 1926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1920년대부터 많이 잡혀가지고, 그죠? 1930년대 한때, 140만 톤. 단위가 안 쓰는데, 140만 톤이에요. 단위가 만 톤이야, 만 톤. 엄청 잡히지. 뭐, 100만 톤 이상 잡았잖아. 어디서 주로 잡았느냐? 한경도. 북한 쪽이에요. 거기 많이 잡았다고. 한경도. 100만 톤이 잡아지니까, 그때 함흥이 굉장히 부흥을 했다고. 그때 여러분들, 정어리 때문에 부자 된 사람 많아. 우리나라에. 100만 톤을 잡으니까. 잡아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40년 들어가서 팍 안 잡혀. 40년 들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일본에서 뭐 군수물자 기름도 쓰고 그랬다고. 중거리 기름 빼가지고 비행기 기름도 돌리고 이런데 갑자기 안 잡히니까 어떤 사람은 정거리가 안 잡혀가지고 일본이 멸망했다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일망치라고 하는데, 일망치. 그 나무 위키에 가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도 들어가지고 또 정거리가 다시 돌아왔어. 약 그 60년만, 한 50년? 60년만 돌아왔잖아. 그죠? 60년만 돌아왔다고, 그렇게. 주기가 대충 50년, 60년으로 우리 들고, 60년만 돌아왔다고. 근데 많이 못 잡았죠. 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정거리 갑자기 나타나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뭐, 몇만 톤 잡았노? 뭐, 10만 톤, 20만 톤 잡았네, 그죠? 10만 톤, 20만 톤밖에 못 잡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2005가지고 지금 60년 뒤면은, 지금 80대니까 60년, 한 2040년 돼서 저는 정글이 한번 어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지금 20년 빨리 작년부터 이제 폭발한 조짐이 보이는 게야, 지금. 폭발했어, 이미. 그리고 한 폭발하면 10년은 간다고 쳤어. 과거 경험이 말해주잖아. 그죠? 과거 경험이 적어도 10년, 20년은 간다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정어리가 이제 계속 많아지기를, 많이 잡혔기를 말이에요. 또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정어리는 아열대어종이라고, 그죠? 아까 남쪽에서 내려오는 종이니까. 그래서, 정어리가 많이 잡혔기라 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최근 통했는데, 원래 여기서 제일 많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 북한이니까 뭐, 북한에 뭐 많이 잡았겠어. 배도 없시키고. 그러나 주로 이제 이쪽 동해 바다, 동해하고 이쪽까지, 그죠? 통영까지. 잡고, 거제도 쪽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정어리 잡는데, 뭐 적극적으로 잡지는 않아요. 가봤자 뭐, 먹나,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정어리 우리나라. 응? 정어리 꾸이네 해먹까, 뭐, 먹을 줄 아나. 뭐, 버리거나, 뭐, 그름하거나 이러니까, 그리밖에 하기를 못하고 있어, 정어리를, 우리나라는. 뭐, 통계들이 아마 80년대 많이 잡혔을 때죠. 그래, 뭐, 1월 달에 올라갔다가, 이제 7월 달 되면 이게 올라가고 없으니까 안 잡혔다가 8월 달, 9월 달, 10월 달 되면 살 내려오죠. 내려오고, 11월 달에 만점 내려오고, 11월 달 되면 이제,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그죠? 여기까지 더 내려오겠는데 잡질 않으니까 모르는데, 12월 달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가장 정어리가 많이 잡히지 않을까. 뭐, 정어리 잡는 어법이 뭐 있겠어요? 별로 없다고, 우리나라. 연안선망, 뭐 정치망, 연안선망이 조그만 거죠. 다양한 거. 그다음 이제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멸치 근연망, 멸치 중증 터널이죠. 멸치 중증 터널, 멸치 중증 터널은 정어리 잡으면 안 돼. 잡으면 다 버려야 돼. 나중에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뭐 많이 못 잡는 게야, 이렇게 많아도. 그죠? 그러면 옛날에 80년대 많이 잡히다가 최근 안 잡혔죠. 안 잡히죠. 2019년에 투는데 2019년에 뭐 조금 잡힌 거 지도가 나와 있겠지. 뭐 조금 나오신 거죠. 잡히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 조금, 그죠? 그래서, 그린 또 보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에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나온 게, 멸치호 때문에 기후변화에, 엘니뇨 이런 게 이제 멸치 때문에 나온 이야기라고. 멸치, 정어리도 관련이 되죠. 엘니뇨 이야기 나온 게 어디냐면은, 험볼트란데, 여기. 여기 페루 앞바다거든, 페루 앞바다. 페루 앞바다인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원래 페루가, 7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막 최고 수산 강국 정도 됐어. 막 수산물 생각이 그리 많았다고. 왜? 멸치만 해가지고 700만 톤을 잡았다고. 아까 멸치 하나만 해가지고. 엄청, 최고 700만 톤을 잡았잖아. 페루. 엄청나게 잡은 거잖아. 그죠? 지금도 페루가 못 사는 날때 멸치가 안 잡혀서 못 사는 거면 몰라도 페루가 못 사는 데 700만 톤 잡았다고. 그러다 70년대 들어가가지고 막 이 밭대 줄더니까 70년대 때 확 줄들잖아. 갑자기 멸치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요거 연구한다고, 요런 물고기 풍경은 저번에도 뭐 이야기했지만, 뭐, 물고기만 연구해서도 안 되고, 자, 기상, 해양학, 해양물리, 그죠? 특히 해양물리 지식, 기상 지식까지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종합적으로. 이런 현상을 하게. 그 앉아서 물고기 배짜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언니는 분명하겠어. 그래, 요 바다는 넓게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수산을 하든 뭘 하든 해양이 들어간다고. 해양은 굉장히 규모가 큰 학문이야. 아주 넓게 보고 해야 된다고. 넓게 봐가지고, 제가 뭐 대학 다닐 때는 이제 해양자가 붙었으니까, 원래는 지도가 필수예요, 지도. 세계 지도를 딱 들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 뭐 공부가 된다고. 근데 요즘은 잘 돼 있잖아. 아까 제가 구글 어스를 다운로드 했는데,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스마트폰 보면 뭐 다 나오는데, 뭐, 위치가 어딘가 확인을 지도를 옛날 책으로 봤지만, 책이나 지도 요통으로 봤지만은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장소가 어딘지 다 확인을 해봐요. 그래요. 수산 뭐 한 담지로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도 몰라.
바다가 앞에 무슨 소양강 정도 소양강 댐, 뭐라노, 팔당호 정도 되는 줄 생각하고 있어. 팔당호 정도. 배를 안 타봐는 게, 옛날에 배를 많이 타고 했는데, 바다가 얼마나 넘은지 몰라. 앉아가지고 무슨, 앞에 수조 조그마한 뭐 양어장 정도 되는 생각하고 있어.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길바다에 대해서 그만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가 이제 페루 앞바다인데, 정리가 확 멸치가 안 잡히니까 이제 대신 정리가 많이 잡히는 거죠. 교체가 일어났다고, 그죠? 그때. 쿠로시 오야시인데, 일본 태평양 앞바다죠. 일본 태평양 쪽 앞바다, 오야시 쪽이 해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멸치가 확 잡히다가 조금만 주춤하니까 정어리가 확 폭발했다고, 정어리가. 그죠? 여기도 이제, 어, 여기 뭐야. 여기도 정어리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죠? 이때 잡히다가 확 안 잡히다가, 그죠? 100만 톤 이렇게 잡다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자, 캘리포니아는 더 심각하지. 정어리 팍 했다가, 캐치가. 야, 많이 잡을 때 70만 톤 잡았잖아. 70만 톤 잡다가 이 바닥을 쳐봐야 이렇게 지금 한 10만 톤, 20만 톤도 안 되잖아. 이렇게 바닥을 쳐보라고. 네, 뭐 정어리를 미국 사람들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어리 중요한 산업이에요. 거기서 뭐 싸가지고 그 물고기 액기스 있잖아. 비타민 같은 거 먹는 거, 그죠? 그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가지고 많이 잡는데 70만 톤이나 잡는데 그 산업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야. 물고기 잡는 사람, 그 가공하는 공장, 또 거기 돈 빌려준 은행들. 그래 있다가 이렇게 해봐 어찌 되겠어요? 다 파산하는 거예요. 바로 파산이라고. 그래서 어업이라는 게 이런 부담이 크다고, 변동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정어리만큼 이런 변동이 큰 어종이 없어. 정어리만큼. 이렇게 크니까 얼마나 뭐 사이 큰 충격을 줬겠어요. 이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실제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먹고 어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민, 가공하는 사람들, 우리 있다가 생긴 가족까지 이 충격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대신 벵굴리아는 이제 아프리카 지중해 들어가는 데 있죠. 아프리카 북서쪽에. 거기도 이제 고기 굉장히 많이 잡아. 세네갈 이런 데 우리 깔치 수입하는데 세네갈에서 수입하잖아. 거기 쪽에도 그 용성지역이 돼가지고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혀. 여기도 용성지역이에요. 어벨링 용성지역이고, 이게 용성지역이 아닌데, 여기도 용성지역이 아닌데, 요 두 군데는 용성지역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어리가 확 잡히다가 안 잡힌 거지, 멸치가 많이 잡히는 게. 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관측이 되니까, 이게 기후변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기후변화 이야기가. 이렇게 전 세계 동시에 뭐 일어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어업하고 관계없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때만 해도 이제 기후변화가 뭔지 몰랐을 때만 해도 이거 많이 잡은 거 이제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다 해가지고, 모라토리엄, 아예만 못 잡게 하는 거예요. 모라토리엄 선포한다고 했지. 모라토리엄. 그래, 안 잡히니까 뭐. 여기는 멸치일 안 잡을지 연구를 시작했다고. 외국학자들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엘니뇨라는 게 이때 나왔다. 엘니뇨, 우리. 엘니뇨 이거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수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90년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꾸 전 세계에 기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히시니까 지금은 뭐 흔히 듣는 말이 엘니뇨잖아. 엘니뇨 안 들어본 사람 있나? 없잖아, 그죠?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엘니뇨 하면 알아듣는 사람, 수산이나 해양하는 사람도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었어. 어디 해양물리나 하는 사람 뭐 좀 알아들었을까? 엘니뇨라는 말 자체를 무슨 뜻인지 몰랐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인공위성이 발달되고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하니까 그 옛날에는 각 지역에서 단편적으로 봤던 걸 전 세계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넷도 생기고, 그죠? 뭐 구글 어스 이런 것도 생기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올라 전 세계에, 어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참상이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날아 올라오잖아. 그리고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걸, 전 세계랑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정어리 멸치 거체가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멸치가 좀 안 잡힌다더라고. 정어리가 너무 많으니까 멸치가 안 잡히겠지. 먹을 것 정해져 있는데 정어리가 다 잡아 먹어버리니까. 다 잡히는데,
그리고 이제 정어리 욕을 이제 뭐, 여기, 기원전 1000년이에요. 1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이제 중세시대죠. 요 개체수 추정을 했다고, 이렇게. 이때는 뭐 잡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안 해도 이렇게 큰 변동이 있죠. 특히 정어리 같은 게 변동이 크잖아. 정어리, 멸치, 그죠? 근데,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태생물 체제해가지고, 깊은 데 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잘 썩지를 않는다고. 잘 보존이 돼 있어, 그 비늘이. 그리고 비늘이 구분하기 쉽어. 멸치는 비늘이 이렇게 생겼고, 정어리는 동그랗게 생기잖아.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두 개는. 그래서 희미를 보고 굉장히 구분이 편하기 때문에 요 연구가 좀 돼 있어. 뭐,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걸 이제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정어리 매 변동을 1992년에 한 건데, 그래서 기원 후 200년부터 최근까지 정어리와 멸치를 하니까 이런 변동이 있다.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논문이었어요, 논문 자체가. 왜냐하면 그전 때까지는 어업 때문에 우리 남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 때문에 무슨 돈을 남획으로 돌렸는데 어업 활동으로 물고기, 풍용 이런 거 안 잡히고 하면은. 근데 이걸 보니까 뭐예요? 저것도 멸치 정어리는 아니다 이 말이지. 뭐 이때 뭐 인디안들이 잡았겠어 이때. 인디안들 물고기 잡으면 안 잡잖아. 미국 캘리포니아인데. 그 어업을 안 하잖아. 안 해도 확 올랐다가 내려왔다 한다. 확 올라왔다가 변동을 이렇게. 요 주기가 약 60년 주기, 그죠? 노던 엔초비락인데. 특히 이쪽이 바로 그, 1950년대 아까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이렇게 정어리가 확 줄어들잖아, 이게. 그리고 이때 뭘 했냐면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남획을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라토리엄 선택했다죠. 근데 긴 주기로 보면은 자연 주기인 거야, 이거는. 그래서 1950년대에 정어리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거의 사라진 거는 어업 요인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주 요인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기후변화라, 이 말이야, 기후변화. 기후변화. 뭔가 기후변화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하다가 전기가 자꾸 쌓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어종변화라는 거 99% 기후변화야. 99%. 의회가 별 관계 없어. 많이 잡는 것 같죠?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배 타고 한번 나가봐. 얼마나 바다가 넓은지. 바다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게 바다라고. 그런 건 몰라, 사람들이. 음. 그래, 이런 걸, 변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어리 이기란 게 또, 정어리 프랑스인데, 정어리 이야기 한번 보자. 내가 막 불을 못하니까 한번 정어리 이야기라고 하는데, 1909년, 물론 19세기 말부터 시작됐지만, 왜냐면 통조림이라는 게 이제 19세기 개발된다고. 19세기에 통조림. 통조림 개발되면서 이제 옛날에는 보존을 잘 못하니까 정어리 잘 썩잖아. 그냥 다 버리고 막 앞에서 조금 먹고 이랬는데 통조림이 생김을 해서 올해 몇 년 동안 뭐 5년, 통조림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유효기간 5년 해도 실제는 100년, 기록이 따 100년 이상가 100년 이상 먹어도 돼. 먹고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 통조림 저 옛날 그 뭐 100년 전에 그 가끔 발견해 먹는데 100년 지나도 먹고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보존이 잘 돼, 통조림이. 자, 이런 통조림을 만드니까 정어리는 이제 많이 잡히다 안 잡히다 하니까 통조림은 오래 보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고 있어요. 산업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때 아마 1909년쯤 됐을 거예요. 정리만 잡는 어민들만 4만 명이었다고. 어민만 4만 명이었다고. 우리나라 지금 전국 어민이 뭐 2만 명 되나 모르겠다. 몇 명 되나, 4만 명 되려나. 뭐 숫자를 모르겠는데, 이때 4만 명이었다고. 그 가공공장이 생겼다, 가공공장. 가공공장 이자들이 주로 일했다, 이자들이. 남자들은 가서 잡아오고, 이자들은 가공공장 일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의를 팔아서 전 유럽에 수출을 했다고.特産품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다, 안 잡혔다, 이라는 거야.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거 사진인데, 기록 사진인데, 정어리 잡아가지고 이제 손질을 하죠. 옛날에 기계가 있나 손으로 다 했을 거 아니야. 요걸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월급 잘 살았다고 그때 사람들이. 이런 거 먹고 하다가.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숄트라는 분 이야기했죠, 저번에. 수산학의 아버지라는 분인데, 숄트, 그죠? 숄트인데, 왜 해서 정을이기 때문에 수산학이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정을이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어찌돼? 정을이 어획량인데, 프랑스에서 확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잡혔다가 안 잡혔다. 1909년에 와가지고 이 바다에 떨어지는 게 이렇게 최악이잖아, 이때. 이렇게. 가격은 어찌돼 이제 거꾸로 되죠. 많이 잡히면 가격이 팍 내려갔다가, 안 잡히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값인데, 이렇게 넣어야 돼. 일이 잡히다 일이 안 잡히니까, 요게 막 정치 문제가 되는, 정치 문제. 정치 문제로. 응? 유료 정치 문제가 된다고, 이게. 프랑스에서.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잖아,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여야 갈등이 팍팍 맞서고 있는데 이런 게 하나 터져봐. 그 집권 여당을 공격하기 제일 좋은 소재잖아. 이렇게 나타나면 막.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어. 이런 거 두고 막 공격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소재가 나타나면. 응? 그 이제 정치 사회는 자연재해하고 관계없지만 없는 게 아니라고. 이런 정치 사회에서 이런 자연 현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정치 문제로 이제 비하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럽 정부, 각국 정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ICS라는 걸 결성해가지고 그럼 물고 왜 이리 저거리가 확 잡혔다 안 잡혔다 원인 규명부터 해보자. 그래 대책을 말해 원인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산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그죠. 그 개원은 수산학도 있지만은 해양학이라는 그 환경을 알아야 되니까 환경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바다 환경하고 물고 해가지고 ICS라는 그런 이제 국제기구가 지금까지 남아있어.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유럽의 ICS. 그래서 아까 정의리게 대표단이 브리딴이라는데 요 불어로 쓰면 뭐 브리따건인데 지금도 팔아. 프랑스 특산품이라고 정의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사올 수 있어요. 가격도 적혀 있더라고. 제가 비싸게 받더라고. 이래가지고 뭐 만 원, 2만 원 이렇게 파는 모양이더라고. 비싸. 조그만 거 해가지고 정의리 이런 거. 지금도 팔고 있어요. 브리탄이라는 그, 아까 정의리기가 발생한 데가 브리탄이라고, 브리탄이거인데, 거기서 나오는 특산품 지금도 팔고 있다고, 그렇게. 잡혔다, 안 잡혔다 해도 역사를 자랑한다고. 그래, 아까 캘리포니아 말, 우리 오늘 일본에서 한 긴데, 일본에서. 일본 앞바다죠. 태평양 이남에.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밑비늘을 그걸 세가지고, 10년 동안 해가지고, 똑같은 변동이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패턴이 발견된다. 지난 한 2000년 동안 걸, 2000년, 거의 3000년 가까이 되네, 그죠? 3000년 복원을 시켰다고. 그래서 정어리가 하고 멸치 안 잡힌 거는 어업하고 별 관계 없다. 자연 요인 때문이다.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정어리 TAC한테 갔다고 90년대 포함시켰어. 하니까 정어리 한 마리도 안 잡혀. TAC가 무슨 의미겠어?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그걸 허지부지 2000대 와서 없애버렸잖아. 그리고 멸치도 하지 말고 하는데도 우리 아주 몇 년 전부터 TAC 하고 있어요. 또 총괄형 할당돼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정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어요. 그걸 필요 없다 해도 그건 나중에 그러면 정어리를 주로 잡은 나라는 어느 나라냐? 어느 정도 잡았냐? 여기 1950년대부터 2020년까지 정어리인데 자 어느 정도 잡았냐? 많이 잡을 때 일본에서 500만 톤 잡았어. 500만 톤 정어리 단위적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많이 잡을 때 한 10만 톤, 20만 톤 잡았잖아. 80년 가까이. 우리나라 이때 20만 톤 안 잡고 10만 톤, 20만 톤 잡을 때 일본은 400만 톤, 500만 톤 이렇게 잡았다고. 엄청난 양이죠. 예? 우리나라 지금 1년 내였고 90만 톤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서 최근에만 해가지고 400만 톤 잡았다. 그 말은 뭐냐? 정어리 엄청 많았단 말이잖아. 여기 동해에. 특히 동해. 500만 톤 잡았지. 그런데 500만 톤이라는 게 실제 잡은 게 이렇다 치고 나머지 양이 얼마 되는지 추산을 해봤는지 말이야. 그 정어리떼가 동해로 밀려가봐. 그 생태계에 얼마나 충격을 주겠어. 먹이 싹 다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다른 물고기들 먹을 거 있겠어?
먹을 게 있겠냐고. 응? 먹을 게 있겠냐고, 그죠? 이 엄청난, 이게. 그래, 올해 지금 여기, 여태까지 올라갈 거라도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저리가 많이 일본은 잡았다고 일단, 500만 톤 잡았잖아.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10만 톤, 뭐, 또 제대로 못 잡고 있을 때, 일본은 무려 500만 톤을 잡았다고. 500만 톤. 지금 일본은 시장에 가면은, 슈퍼에 가면 저거리를 팔아. 한 마리에 100원에 100원. 우리나라도 100원 정도 하는데, 90원인가 100원인가 뭐, 100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정어리 구경한 적 있어, 지금? 슈퍼에 가서 정어리 구경한 적 있어? 구경도 못 하잖아. 업 정책이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아니, 고기가 잡히면 맛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정어리 거리 뭐, 많이 들어온다는데 정어리 맛도 못 보고, 어? 뭐, 수산 정책이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 응? 잘못됐다, 그 말이잖아. 그 정어리 수산자원 보호한다고 이렇게 많이 잡도 못하면서 수산자원 보호한다는 정어리 수산자원 보호하자. 청어 수산자원 보호하자. 뭐, 잡도 못하면서 보호하자, 보호하자. 이런 소리만 맹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동해죠. 동해가 여러분 굉장히 넓어. 우리인데 동해, 우리는 이 정도 생각하지만, 이게 동해인 생각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 동해야, 여기까지.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치 보면, 우리나라는 동해에서도, 이제 뭐, 동해라 부르던 남쪽하고 서쪽에도 어? 사우스 웨스턴이라고. 남쪽, 서쪽에 아주 오동가리 조금만 잡고 있는 게지. 동해도 얼마나 넓은데. 근데 여기 이제, 여기서 잡은 일본 어획 통계예요. 일본 어획 통계인데, 요거는 명태 요거. 여기 이제 정어리, 뭐, 사우스 아메리카 필차라는 이름을 뭐, FA에서 정했으니까, 여기 정어리라고. 자, 정어리가 이렇게 충격을 줬다고. 정어리가 많이 잡히니까, 그냥, 어획구 자체가 좀 확 늘어나 버리잖아. 다른 거는 비슷비슷한데, 정어리가 이렇게 확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동해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가, 정어리가, 그죠? 동해에.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엄청나게 정어리가 이렇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건 이제 일본 베타적 경제수역. 여기서 잡은 거라고, 그죠? 여기서 뭘 많이 잡혔느냐? 자, 여기 정어리라고 제일 많이 잡은 거. 양자체로 제일 많아. 전체로 봤을 때도 제일 많았대, 말이야. 확 잡혀 최대 약 400만 톤까지 잡았잖아, 그죠?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자, 나머지 종들은 뭐, 그 변동이 크지가 않잖아. 나머지 종들은. 여기에, 여기 이제 고등어인데, 고등어. 고등어 잡혔다가 정어리가 확 오니까 좀 줄어드는데, 고등어 좀 안 잡혀가지고 또 막 난리치고 있는데, 고등어, 그 다음에 요거 명태 좀 안 잡히고 있죠. 명태. 뭐, 또 멸치, 뭐, 이런 작은 종이 있는데, 또 꽁치도 있네, 뭐. 어쨌든 간에, 요 전체 양자체,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이 고등어를 많이 먹고 하지만, 고등어도 많이 잡아요. 많이 잡고, 꽁치도 많이 잡을 때 뭐 70만 톤 이상 잡았는데, 정어리는 그가 비교가 안 돼. 곱하기 10 해야 돼. 제일 많이 잡힌 곱하기 10. 어? 이렇게 많이 잡힌다, 정어리가 이렇게. 많이 잡혔단 말은, 그만, 10배 이상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바다에 있을 때 이 말이잖아, 그죠? 바다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여기 아마 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아마 뭐, 경상남도 통계인데, 2020도 좀 늘었어. 멸치가 주로 뭐, 2만 5천 톤, 얼간에나 2만 톤, 2만 5천 ton 잡다가, 이제, 정어리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조금 나타나요. 2022년, 작년 같은 거 조금 나타났는데, 그전에 조금 하다가, 근데, 실제는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아서 그래. 못 잡게 하는데, 잡으면 다 바다에 버리게 하는데, 바다에 버리게 하고 하니까, 이게 통계 제대로 잡힐 리가 있나,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2006년도부터 보면은, 최근, 아무튼, 정가를 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많이 잡히기 시작했어. 조금 했다가, 뭐, 4,000톤까지, 일간 애양량이 4,000톤 되는데, 멸치보다는 아직 작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특히, 멸치 근육망에서는 요 잡으면 안 된다고. 잡아도 다 버려야 돼.
잘 뿌려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멸치를, 정어리를 잘 상하고 하니까 또 확 잡혔다, 안 잡혔다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잡혔을 때 대규모 공장이 있어가지고, 가공 처리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걸 통조림을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정어리가 안 잡힐 때는 대신에 뭐 청어나 멸치가 많이 잡히거든. 그것도 통조림을 만들면 돼.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게 제일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신선한 상태에서 하면 지금 받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고. 그걸 해양수산부나 정부에서 해주려면 그런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런 건 지원하고 엉뚱한, 뭐, 스마트 양식이냐 가지고, 무슨, 연어 양식한다, 참조기 양식한다, 이런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실정이 안 맞는 그런 거. 이런 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뭐 술안주로, 값도 요즘 싸더라. 뭐, 하나에 한 2달러밖에 안 해. 팩으로 해가지고 한 5달러 해가지고 팔고 이러는데 값은 적게 있나? 맛있더라고. 물에 넣은 거는 맛이 없어. 아주 비린내가 나더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올리브 오일에 넣어 먹거든요. 참치 통조림 한 10배는 더 맛있어. 훨씬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조림 값을 여기 이제 포르투갈에서 청거를 많이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프랑스도 있고 스페인도 있는데 여기 뭐 인터넷 검색하면 뭐 여러 개 뜨더라고. 하미라제 원산지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에 만든 기고 우리나라도 통조림 팔아 사줘 통조림. 근데 이거 있잖아. 기름 쫙 빼가지고 삶아 뺀 거야. 기름을 쫙 빼가지고 양은 많고. 요거는 신선하게 한 상태에서 기름 같은 거 안 빼고 바로 올리브 오일에 지상한 기라고. 올리브 오일에 지상한 기라고. 그래서 그 쿠팡에 내가 보면 그 100g당 가격이 적혀 있더라고. 어디 적혀 있던데 가격이? 여기 있네. 10g당 492원 해놨잖아. 그죠? 10g당 492원. 그래서 내가 쿠팡에 가서 봤어요. 그럼 가격이 얼마인가? 자, 올리브 오일 저기 10g당 492원. 동원 참치 171원. 요거 77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더라고. 똑같은 정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하냐에 따라 값이 5배씩 많잖아. 왜 우리나라 이런 걸 못 만들어? 우리나라가 뭐 후진국이야? 왜 못 만들어? 당시에서 엉뚱한 정책만 펴고 있는 거야. 응? 엉뚱한 정책만. 참치보다 무려 4배 더 비싼, 4배, 한 3배? 3배 이상 비싸잖아. 참치. 이런 걸 뭐, 먹는 게 참치밖에 모르잖아. 원래 참치 통조림도 저번에 이야기했죠. 정어리가 안 잡히니까, 원래 정어리 통조림밖에 안 먹었어. 맛이 제일 좋아. 안 되니까 이제 대용으로 내놓은 게 20세기 초에 내놓은 게 참치, 그 미국에서 개발한 참치 통조림. 그걸 이제 일본이 와가지고 참치 통조림을 만드는데 참치 먹어봐요. 저도 뭐, 수한데 맛 없어, 참치. 그거 금방 질려. 참치. 그거 해야지 뭐 고춧가루에 뭐 버무려가지고 뭐 먹고 하는데 맛이 없는 어종이야. 맛이 밋밋하다고. 근데 정어리는 맛있어. 여러분 한번 먹어봐. 이거 요거는 맛 한 개도 없고, 요거는 어디 뭐 김치찌개 해먹는 데 쓰는 기고, 요거 한번 사가지고 한 6, 7천 원 할 거야. 값 비싸잖아. 한번 사가지고 먹어봐요. 술안주로 한번. 요거 먹고 나면 별로 안 질려. 요거는 아무것도 안 질려. 정어리는. 요거. 요것도 질리지. 요거는 기름을 쫙 빼가지고. 그 정어리 기름이 제일 맛있는 건데 그걸 다 빼가지고 삶아 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정어리 사주 통조림 원산지 러시아에서 수입한 거예요. 우리 아빠들 저리 지금 정어리가 넘치고 있는데도 잡지를 못하게 하니까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이런 한시관 정책을 우리나라 어업 정책에는 이렇다고 지금. 우리나라 앞에는 아껴는 못 잡게 하고 저 러시아에서 가서 수입해가지고 그것도 맛이라도 있나 푹 삶아가지고 기름 다 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싸구려로 파는 게 지금 사조. 아까 우리나라 지금 뭐 다른 데서 사조도 팔고 또 다음에 펭귄 이런 데서도 꽁치 통조림을 파는데 여러분 꽁치 통조림 먹나? 싫어하잖아. 맛없다고. 군대에서도 제일 싸구려가 꽁치 통조림, 꽁치국 나오는 얘기인데 맛없는 음식으로 인식이 돼 있다. 꽁치가 아니고 정어리, 꽁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식이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장 먹는 게 정어리 하나 구워가지고 먹는 거. 오늘 제가 이제
정어리 통조림이라고, 정어리 통조림인데, 올리브 오일에 적어놨죠. 굉장히 고소해. 고소하고 맛있다고. 이거 어느 게 비싸겠어? 이거 뭐, 4마리 지났나? 이거 뭐, 한 마리나 지났겠나 2마리 되겠나? 크잖아, 어제부. 여기 훨씬 더 비싸갖고, 여기. 응? 자꾸만 가공하고, 통조림 만들어 하면 됐긴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요 통조림 나오죠, 여기 이제 20세기 초에 정어리기를 불고 온, 이제, 통조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도 좀 배워와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거제도에 가면, 어디 있어 찍었나? 한번, 거제도에 가면 수협, 가공공장이라고 지어놨더라고. 크게 지어놨어. 나 이렇게 큰 공장은 뭐 본 적이 없어. 아주 크게 지어놨어. 거제 수협에, 응? 그래서 뭐 정어리 잡히는 게 이제 정어리, 청어, 멸치, 밴댕이, 거기는 뭐 띠포리라고 하던데, 그런 게 이제 뭐 밴댕이가 많이 잡히면 멸치가 적게 잡히고, 멸치가 많이 잡히면 밴댕이가 적게 잡히고, 또 뭐 정어리가 많이 잡히면 멸치가 잡히고, 이 교체가 있다고 청어가 어류되는 거죠. 다들 잡혔는데, 근데 전체로 보면 양이 일정해. 그러면 그 잡히는 걸 통증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팔면 얼마나 그 어민들도 잘 살 수 있고, 또 버리는 거 다 잡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가공하는 줄 알아요, 가공공장. 가서 내가 막 자신 안 봤는데 가니까 어떻게 나 보여줄게, 아니 무슨. 가공이 뭐야? 그냥 말려가지고 팔고 있어요, 말려가지고. 요 밴댕인가 뭐 모르겠다. 그냥 띠포리 뭐야? 말려가지고 이것밖에 없어. 말려가지고 파는 거. 마른 멸치 뭐 이래 뭘 돈을 벌겠냐 이거 가지고. 응? 이래 가지고 마른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른 거라 먹어야 다행이지만은, 자, 외국 사람들이 이런 마른 거 먹겠나 이런 걸? 안 먹는다고. 근데 통조림을 만들면은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응? 전 세계. 그 시장 대상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말린 거하고 통조림하고는 그 시장 영역 자체가, 응? 그런 거, 규모가 비교가 안 된다고. 이런 걸 연구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래 제가 작년에 좀 떠들었더만은 또, 요거는 잘하고 있어요. 수상가는 제가 하도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수상가는 사람들, 저도 수상가에 4년 있었잖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할 건데, 앞에 표시는 안 해서 그렇지. 막 이래 했더만, 작년에 이제, 식품가공학, 가공과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연구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요거는 잘하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가지고,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통조림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아마 잘하면 곧 특허 출하되고 하면 곧 상용화 될지 몰라. 시중에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했잖아. 1년 만에 거의 했잖아. 1년 만에. 이거는 잘했어, 내가. 빨리빨리 하더라고, 이거는. 빨리빨리 하더라고. 근데 정어리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 뭐. 다 버리게 하는데. 그래서 인한선망에서 잡으니까 정치망하고, 그걸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맛있다고,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젊은 사람 생선 먹나? 누가 그 말린 멸치 그런 거 먹겠어? 아까 그 꽁치 구워가지고 그 먹는 걸 누가 젊은 애들이 먹겠냐고, 요즘. 이렇게 젊은 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자꾸 하니까 하니까 조금 나아져. 저도 맛 좀 봐야겠어요, 요거. 이거 뭐, 참치 통조림, 저리 가라야. 저 4조 동원 참치 망할 거야. 정어리가 만약에 앞으로 10년 동안 통조림 공급이 되면은, 사람이 정어리 맛을 알게 되면은, 동원 참치 망할 수도 있어요. 정어리 배에서 한 5분 쉬었다. 근데 마이크 테스트 해봐야 되고, 됐는가? 한 5분, 10분 쉬었다 가죠. 녹음이 됐는가 확인해봐야 되니까.